이 책에서 중요하고 또 융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니마와 아니무스인데요.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 무의식 속에 누구에게나 잠들어 있는 원형의 종류죠. 예를 들면 여성이 꿈꾸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주로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된다고 해요. 남성들이 어머니와 비슷한 여성을 선택하거나 어머니와 정반대 성향을 지닌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처럼 이런 경우에 남성이 아니마를 찾는다고 하죠. 이상적인 여성상을 찾는다고 하고, 여성들도 아니무스, 즉 이상적인 남성성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마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고 아니무스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제 사례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흥미로운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성의 내면 속의 아니마가 주로 감정적인 기능을 맡고 있다면 여성의 내면 속의 아니무스는 무의식적인 지성의 역할을 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은 주로 감정이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캐릭터를 마음속에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레이첼이라는 인물이 그런 역할을 하죠. 상상 속의 아니마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이 자꾸 이 심리상담사의 나라는 주인공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니체 얘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낸시는 노만과 왜 진작 헤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이렇게 감정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솔직한 질문을 걸어주는 것, 이게 남성의 억압된 부분, 아니마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아놀드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아놀드라는 인물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 노먼 말고 이 심리 상담사도 그림자가 있는데 이 상담사는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을 딱 해야 되는 사람이고 준비성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 충동적인 부분, 창조적인 부분이 억압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라는 친구가 자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여행을 떠나오지 않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유학을 오질 않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케어해주면서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놀드가 자기의 그림자였던 거죠.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가 되었는데 끝까지 좋은 친구로 남는다면 그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개성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점은 저 사람이 채워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게 부부관계일 때도 좋고 아주 절친한 벗일 때도 좋거든요. 그런 관계가 바로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죠. 골드문트와 나르시스의 관계.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되어주고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서로의 그림자를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을 신비적 참여라고 하는데, 이 신비적 참여라는 것은 서로의 영혼 깊숙이 알고 있는 상태, 때로는 진짜 사이가 좋고 진짜 서로에게 영혼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부분은 서로의 꿈을 대신 꿔주기도 하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꿈을 대신 꿔주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의 꿈을 대신 꿔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무의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게 정말로 신비적 참여, 영혼의 파트너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마를 찾고 아니무스를 찾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적인 것이 잘못 발현되었을 때 노먼처럼 불륜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낸시도 결국 보리스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서로 반대 방향에서 따로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찾아버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투사하면서도 투사에만 그치지 않고 서로를 신비적 참여, 서로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림자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만약에 노먼이 낸시의 그림자까지 안아주고 낸시도 노먼의 그림자까지 사랑했다면 둘은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노먼은 낸시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내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실은 노먼이 낸시를 거기까지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정말 더 사랑했다면 낸시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까지 보듬어 주려고 했겠죠.
그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낸시의 그림자까지 안아주려고 했다면 노먼이 더 위대한 영웅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데 너무 바쁜 조금 작은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또 저만의 또 다른 용심리학 책을 쓴다면 그림자까지 사랑해주는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이렇게 혼자만 잘 되지 말고, 지금 낸시가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책대로 가면 낸시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나 또 친구나 또는 뭐 자매일 수도 있고 여러 영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뭐 부자 관계도 괜찮고 모녀 관계도 괜찮아요. 그런 관계가 서로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투사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의 가장 깊은 그림자까지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개성화까지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리는 것이 저의 꿈이고, 예. 그리고 서바이벌 리포트가 거기까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의 다음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이 우리의 굉장히 솔직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용심리학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 부분을 너무 재미있게 잘 설명해서 풀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